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살아있는 전설들을 만들어내고 스포츠 영웅들을 탄생시킨 태능 선수촌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체육사회의 유산으로서 태능 선수촌의 가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시대의 태능이 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크듯이 태능 선수촌은 그 자체가 우리 20세기 스포츠 문화사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안녕하세요. 경기 강명갑 이모경 의원입니다. 청장님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선 500년 네. 우리나라 역사 맞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근현대사는 우리나라의 역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소중한 우리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팬이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 그 위대한 시작. 1966년 태릉에서 승리를 위해, 영광을 위해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태어나는 곳, 국가대표 선수촌. 시간의 크기로 보면은 조선 왕릉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태능 선수촌 역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시대를 달리하지만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 근대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심의 증폭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았듯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한 송기정 선수.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시련을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시상대기에서 월계관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일본 국가를 들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고 송기정 선수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라톤 우승은 나의 슬픔, 우리 민족의 슬픔을 뼈저리도록 되새겨 주었을 뿐이었다. 나라가 없는 놈에게는 우승의 영광도 가당치 않은 허사일 뿐이었다. 나라를 가진 민족은 행복하다. 제 나라, 땅 위를 구김없이 뜰 수 있는 젊은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을 막을 자가 과연 누구인가? 가슴이 막막해옵니다. 한국 스포츠 역사에서 조선 청년의 가슴 아픈 사연을 56년 만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질주한 먼지위기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그 한을 풀어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조 선수는 먼지위구 영웅이 되기 위해서 피땀 흘린 장소가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살아있는 전설들을 만들어내고 스포츠 영웅들을 탄생시킨 태능 선수촌은 1966년 6월 건립돼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사용되며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스포츠 요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장님? 네, 저도 저 선수들을 뭉클하게 저도 직접 느꼈던 그런 감동이 몰려옵니다. 네, 세계 속의 코리아를 알리고 국격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지금의 대한민국 발전이 있기까지 스포츠도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체육사회의 유산으로서 태능 선수촌의 가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안창모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능 선수촌도 조선왕릉과 나란히 그 가치를, 시공을 사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관련 국가 등록문화재 2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왼쪽은 일제강점기 스포츠 영웅 엄복동 선수가 타던 자전거이고 엄복동 선수는 암울했던 시대의 우승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엄복동 선수 자전거는 국가등록문화재 46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앞서 보여줬던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489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태릉 선수촌 역시 마땅히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를 지닌 태릉 선수촌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난 2009년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태릉 선수촌을 포함한 시설물 철거 계획을 제출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태릉 선수촌의 이전을 요청하셨죠? 네. 네. 2015년 7월 대한체육회는 태릉 선수촌 내 8개 건물에 대해 문화재 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검토 및 재검토 과정을 통해 일부 시설물 4동을 보존하여 문화재로 등록하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태릉 선수촌이 문화재로 등록되기 위해 남은 절차는 무엇이 남아 있나요? 지금 4동 아까 말씀하신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 곧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약 세계유산센터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을 제안했던 4동에 대해서도 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문화재청 의견으로서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합동분과위원회 검토회에 의견을 정제해서 보냈기 때문에 큰 그 4동을 근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사성, 체육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태릉 선수촌 일부 시설물이라도 문화재로 등록 및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릉 선수촌을 포함한 시설물 철거 계획을 전제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상 국제적 신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스포츠와 문화재 둘 사이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네, 공감합니다. 네, 조선시대의 태릉이 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크듯이 현대의 태릉 선수촌도 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사적인 왕릉이 자리 잡고 풍광이 수려한 태릉이 민족 정기를 이어받아야 할 대표 선수들의 요람이 들어설 곳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만들어진 태릉 선수촌은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어린 곳이며 국가 주도 엘리트 스포츠 집중 육성을 상징하는 곳이며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스포츠 역사의 장소입니다. 태릉 선수촌은 그 자체가 우리 20세기 스포츠 문화사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